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4월 25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에 대해서 곳곳에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일간지들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서 이건 야합이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고, 오늘 법의 날을 맞아서 대한변협도 이 중재안에 반대하는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2018년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도 약 열흘간의 단식 농성 끝에 드루킹 특검을 받아냈었던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비교하면서 권성동의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항복을 비판하는 이런 기사가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문화일보 사설이 지금의 상황을 잘 정리하고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일보는 이 검수완박 사안에 대해서 오늘 2건이나 사설을 올렸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정치인 권력자 수사 막고 국민 피해 키울 합의안 본질. 이 합의안이 뭐가 문제인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내용 보시겠습니다.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전격 합의했다는 검수완박 박병석 중재안은 정치권의 후한무치한 본색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중재안은 더불어민주당 안의 국민 권리 및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한 개선책이 전혀 없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반면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은 4개월 후 폐지된다. 정치인 권력자들은 발 뻗고 자게 됐지만 일반 국민은 형사사건 피해자나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어떤 피해를 보든 따르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합의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9월부터 선거 범죄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공직자 범죄인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경찰로 넘어간다. 6월 1일 지방선거 사범의 경우 검찰이 3개월여 수사하다가 경찰로 넘겨야 한다. 지방선거 통상 입건자 수가 5,000명 안팎인 데다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서 면죄부를 받을 당선자가 부지기수일 것이다. 반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 금지 규정으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통해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우리가 지켜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를 읽어보면 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승리라도 쟁취한 듯이 정말 국민을 속였죠. 계속 보겠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경찰 송치 사건과 고소인 이의제기 불송치 사건에 한해 보완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무슨 수사 지휘권이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 이걸 아주 침소봉대했습니다. 계속 보시면 그러나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불송치 사건이 급격히 늘고 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이게 수사권 조정 이후에 그냥 경찰에서 끝내버리고 그래서 결국 묻어지는 사건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일반 국민이 불송치 결정문을 이해하고 이의를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1년 6개월 후면 윤석열 정부는 검찰 수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반면 국민의 고소 고발 선택권 박탈, 경찰 신청을 전제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권,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폐지 등 인권 침해 및 위헌 논란이 제기된 조문들은 그대로 남았다. 마지막 보시면 형사사법체제는 국민 권리 구제 및 인권 보호와 직결된다. 체제 변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국민 피해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기본이다. 그런데 졸속으로 합의했다.
정권 교체기에 문재인 정부 수사 저지와 윤석열 정부 리스크 대비용 야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에 야합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문화일보뿐만 아니라 조선, 중앙, 세계일보, 그리고 한국경제, 매경, 서울경제 등등 주요 일간지들이 똑같이 야합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 국민적 여론을 배신한 이런 행위이고 또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국에 그냥 국민의힘이 참 무기력하게 항복한 것이다. 뭐 이런 지적이죠. 자, 이에 대해서 문화일보가 또 다른 사설을 통해서 또 잘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은 사퇴하라.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이 중재안 합의를 파기하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목이 검수한박 야합, 권성동 사퇴하고 윤은 폐기에 앞장서야, 이런 제목입니다. 검수한박 사태에 대응하는 국민의힘 및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모습은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뒤 여소야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한편으로는 대선 승리에 취해 웰빙 체질로 돌아간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의석 부족에 따른 패배주의에 젖어 거야의 부당한 요구에도 휘둘리는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네, 웰빙 체질에다가 패배주의, 노예 근성이죠, 한마디로. 특히 검수안박은 윤 당선인이 지난해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직접적 계기인데다가 오늘날 윤 당선인이 단기간에 대통령직에 이른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만큼 정권의 정체성 그 자체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낸 목소리와 똑같은 결이죠. 자, 더욱이 대선이라는 국민의 최종적 판단까지 거쳤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하고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은 원래 민주당이 제시한 안에서 시간만 늦출 뿐이지 위헌 요소 등 기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 그렇다면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의석이 부족하면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이제 단호히 요구해야 한다. 또 취임하면 법안의 재개정 발의는 물론 국민투표 부의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결기로 임해도 더불어민주당이 휘둘릴 판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부터 소수당의 한계 운운하며 부당하고 위헌적인 요구에 굴복했다. 취임 전부터 이런 식이면 정권 교체의 의미조차 사라진다. 자,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해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은 이 중재안 합의 폐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의석수를 가지고 밀어붙이겠죠. 통과를 시키겠죠. 자, 그러면 공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갑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 지금 모든 이 법조계에서의 여론이 들끓고 있죠. 지금 사법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면적인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이 대통령을 압박을 해야죠. 그래도 안 된다? 헌법 소원 가야죠. 지금 위헌적인 이런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럼 국민투표에 붙여야죠. 자, 헌법 아마 72조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말 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법부와 사법부가 충돌하고 있죠. 입법부가 그 입법 권한을 남용해서 악용해서 이런 악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고 이 법률안에 대해서 사법부가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이건 완전히 위헌이다. 사법부가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법부와 사법부가 충돌하는 이러한 중요 사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물을 수 있죠. 물어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길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패배주의에 젖어있는 국민의힘부터 좀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보시면 윤 당선인 책임이 막중하다. 그런데 25일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 대해 정치권 전체가 헌법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재를 모아주기 당부한다라고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당장 인사청문회 등이 걸려 있어 신중한 입장은 이해되지만 이번 문제는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 라며 검찰총장직을 사퇴했고 국민이 불러 현재에 이르렀음을 잊어선 안 된다. 덜컥 합의해준 권 원내대표는 당과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현실 인식과 역량도 의심된다. 기존 합의를 파기해야 하는 만큼 당장 사퇴해 재협상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옳다. 네, 이 사설에서 지적한 대로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부터 저는 사퇴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